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에 있을 수능을 위해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내일이죠. 내일 수능을 치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모두 화이팅입니다. 작년도 수능 문제 중 물리학 원 문제를 가져왔으며 이 문제를 풀면서 수험생의 마음으로 돌아가 한번 수험생들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보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본 영상은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채널은 아직 수익 창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수익 창출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은 수익 창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 30분을 재고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리 문제를 물론 고등학교 물리 문제를 풀어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물론 이 30분 동안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다 풀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모든 수험생 분들은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심정으로 본인이 여태까지 길러왔던 그 수학 능력을 발휘하여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입니다. 시작. 자, 여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시간의 압박이 있고 당연히 이 수학 능력 평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뿐인 이 시험을 위해서 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이 떨림은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저는 실제로 수험생은 아니지만 실제로 수험생은 아니어서 이런 떨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진지하게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버스에서 이용하는 전자기파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각각의 설명이 지금 있는데 기억은 전광판에서 이용하는 진동수가 이런 빨간색의 빛이고 니은은 마이크로파, 디귿은 라디오파입니다. 기억은 가시광선의 영역에 해당한다. 자, 이 진동수를 보고 가시광선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빛들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이런 눈에 보이는 색들이 전부 다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빛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니은 진공에서 속력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빛이기 때문에 빛은 진공에서 속력이 모두 동일한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진공에서 파장은 니은이 디귿보다 짧다. 자, 파장을 물어봤는데 일단 속력부터 알아야 합니다. 빛의 속력 V는 진동수 F 곱하기 파장 람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진동수이죠. 그리고 우리가 파장을 구하고 싶으면 이 속력을 진동수로 나눠서 파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이 V의 값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작아야 되겠죠? 그럼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니은의 경우 디귿보다 진동수가 훨씬 큽니다. 즉 니은의 진동수가 디귿의 진동수보다 크기 때문에 파장은 반대로 디귿의 파장보다 니은의 파장이 짧아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이 디귿보다 짧다. 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답이 없네요. 당황스럽네요. 진공에서 파장은 니은이 디귿보다 짧다. 그쵸, 맞는 말이죠. 일단 맞는 말이고,
아, 니은 죄송합니다. 니은이 틀렸네요. 진공에서 속력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이 틀린 말이죠. 동일하죠. 속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1번을 풀었는데 벌써 4분이 지났습니다. 참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 동안 이 많은 문제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수능 전에 당연히 유튜브를 보지 않겠지만 요새 유튜브에는 굉장히 도파민 자극? 어떤 뭔가 빠르고 굉장히 시각적으로 현란한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독성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데 저도 그런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앞뒀을 때에는 당연히 더더욱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영상보다 이렇게 차분하고 조금 그런 도파민에 대한 디톡스가 될 만한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왕 볼 거 차라리 굉장히 차분한 영상들, 좀 잠이 올 만한 영상들, 컨디션을 조절할 만한 영상들을 보고 좀 컨디션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핵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가와 관련된 원자 핵과 중성자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딱 봐도 어렵죠, 문제가. 자, 기억 더하기 기억은 헬륨. 여기 보면 보통 헬륨의 경우는 원자 핵이 2개고 중성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을 쓸 때는 2와 4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3으로 표기됐다는 뜻은 여기 있는 중성자 하나가 빠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2와 3을 나타내면 N1 플러스 2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더해집니다. 중성자 하나. 그러면 얘는 마치 헬륨 하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억 더하기 기억을 했더니 이렇게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 전자 2개로 이루어진 이런 구성 요소를 갖는다. 그렇다면 기억과 기억은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수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에 적혀있는 이 질량수가 1이 되면 안 되고 2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결과물이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과 1이 아니라 H1과 2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니은은 중성자 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얘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나의 경우 헬륨 1, 3과 기억이 더해졌는데, 기억은 죄송합니다. 이 헬륨이 아니라 이거 수소죠. 수소 1, 3과 기억은 수소 1, 2였죠. 얘를 더하게 되면 얘는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가 2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 2개를 합쳤더니 헬륨이 되었습니다.
그럼 헬륨은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중성자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왼쪽 부분에서 중성자는 총 하나, 둘, 3개, 양성자는 2개였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도 중성자가 3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중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오케이. 자, 디귿 EM1 equal M2 더하기 M3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EM1. 자, M1은 기역의 질량이 되겠죠. 자, 기역은 뭐였죠? 아까 H12였죠. 자, 이 질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중성자와 양성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는 물론 이 수소가 전자도 가지고 있는데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에 비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수로 따지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헬륨이 가지고 있는 질량수는 3이겠죠. 그럼 얘는 3. 얘는 1이겠죠. 1. 그래서 이 M1의 2배, M1의 2배를 한 경우 M2와 M3을 더한 값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물론 엄밀하게 이 수소에는 전자가 1개 있고 헬륨에는 전자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전자의 질량을 2배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디귿은 올바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자, 2번까지 풀었는데 10분이 지났죠. 저는 사실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수능을 쳤는데 그 수능을 쳤을 때 이렇게 좀 빨리빨리 정확하게 푸는 문제들을 잘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과 잘 맞지 않았고 물론 내신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했던 과목은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이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했는데 이 수학과 물리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속도가 붙게 되고 정확성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수능에서는 잘 풀지 못해서 그렇게 좋은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원하는 학과에 맞춰서 대학을 지원했고 어쨌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에 걸맞는 그 대학에 이제 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학과에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남들이 그만하라 할 때도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분들도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길을 잘 택해서 즐겁게 그 청춘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들을 다 못 풀어서 이렇게 천천히 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 풀 수 있지만 천천히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자 이렇게 천천히 풀고 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그림가와 같이 자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C가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 자기화 시킨다. 그러니까 ABC 물체를 두고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을 걸어준 거죠. 이 상황에서 이때 그림 나 다는 가의 ABC를 각각 수평면 위에 올려놓았을 때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정지해 있는 거죠.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나에서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어디가 크다? 나가 크다. 말도 어렵게 되어 있죠.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안 어렵나요? 저만 어렵나요? 자, A는 강자성체이고, 자, A는 강자성체. 강자성체라고 하면은 자화가 100%? 100%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성질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죠. 그 다음 B와 C는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둘 중에 하나는 상자성체고 하나는 반자성체죠. 여기서 반자성체는 가에서 상황에서 이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을 걸었을 때 그와 반대로 자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즉, 이 말은 A는 일단 확실히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방향은 당연히 아랫 방향이겠죠. 그리고 B와 C는 둘 중에 하나가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중력은 무시한다 치고, 자, A는 이런 상황. 뭔지 모르겠지만 반자성체의 경우 자화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자성체의 경우 자화는 올바른 방향, 그러니까 가에서와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어 있겠죠. 이때 합력의 크기가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그러니까 나에서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합력이 더 크려면 어떤 식으로 놓여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놓여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놓여 있을까요? 당연히 1번처럼 놓여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얘를 N극, 죄송합니다. 당연히 2번처럼 놓여 있어야 되겠죠. 자, N극 S극이라 하고 얘는 S극 N극이 되겠죠. 얘는 N극 S극이라 하면 얘는 N극 S극이 되겠죠. S와 N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이래. 2번처럼 되어 있어야 되겠죠. 즉, 이 B가 상자성체를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상자성, C는 반자성. 이래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B는 상자성체이다. 오케이, 맞고. 니은, 가에서 A와 C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자, C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반대로 돼 있고 A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 자,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B에서 작용하는 중력. 자,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랫 방향이죠. 그리고 자기력의 방향. 자, B는 요 경우죠. 요 경우 B. 자, B의 입장에서 A가 B를 끌어당기고 있죠. 자기력으로. 그러면 자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당연히 위이겠죠. 그래서 중력과 자기력의 방향은 반대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까지 풀었고, 자, 계속해서 풀어봅시다. 오랜만에 푸니까 이게 생각이 딱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의 그 감과
그 수험생의 그 감과 일반인의 그 감은 진짜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고 그 학습을 통해서 바로바로 아웃풋을 내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화이팅입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죠.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위에 따른 스펙트럼 계열 중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을 나타낸 거다. 그림 나는 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계열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X와 Y는 라이먼, 발머 계열 중 하나이다. 자, 기역, 니은은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의 스펙트럼 선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나는 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계열 중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X랑 Y가 라이먼, 발머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라이먼, 발머의 특징을 보면 라이먼 계열은 이 에너지 준위 N은 1, 2, 3, 4, 5 무한대까지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 요 1번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는 그러한 전위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을 라이먼 계열의 빛이라고 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여기다 쓰면 자,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이 수소니까 원자 핵이 한 개겠죠.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존재합니다. N은 1, N은 2. 에너지 준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체 총 에너지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3번 위치에 있는 전자는 1번 위치의 1번 위치에 있는 그 준위로 전이 될 때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에너지 손실은 빛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빛 방출. 그 에너지는 이 빛 에너지는 이 에너지의 차이만큼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총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즉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 그 에너지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빛을 방출시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라이먼 계열은 그렇고, 자, 발머 계열을 보죠. 발머 계열은 보시면 발머 계열은 2번의 에너지 양자수가 2번으로 떨어지는 전위를 전부 다 발머 계열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간격,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 간격이 어느 것이 더 큰가요? 라이먼 계열이 더 크죠? 발머 계열보다. 그렇단 말은 이 전이 될 때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라이먼 계열에서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빛이 가지고 있는 빛, 포톤, 광자라고 하죠. 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h 누라고 쓸 수 있습니다. h는 플랑크 상수이고 누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h는 상수이기 때문에 냅두고, 즉 에너지가 클수록 이 진동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빛이죠. 빛은 아까 1번에서 봤듯이 속력은 C로 일정하고 이 속력은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주어집니다. 즉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짧아져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을 봤을 때 누가 더 진동수가 큰 빛을 내는 거죠?
라이먼 계열이 더 큰 빚을 내죠.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럼 에너지 차이가 크다, 진동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파장은 더 짧겠죠. 그러면 라이먼 파장이 발머의 파장보다 짧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라이먼 계열은 기역일까요? 아니, X일까요? Y일까요? 이 보시면 파장은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즉 오른쪽이 발머 계열이고 왼쪽이 라이먼 계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라이먼 계열, 이 Y는 발머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의 스펙트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파장이 길다, 반대로 진동수가 가장 짧다. 진동수가 짧다는 말은 진동수가 짧다가 아니라 진동수가 작다. 그러면 에너지가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기역과 니은은 각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니까 이 떨어지는 간격이 가장, 이게 안 보이니까, 이 떨어지는 간격이 가장 작은 거겠죠. 이 라이먼 계열에서 떨어지는 간격이 가장 작은 것은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입니다. 즉 기역은 2에서 1로. 니은은 뭘까요? 니은은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겠죠. 자, 기역 X는 라이먼 계열이다. 맞죠? 니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작다. 자, 파장이 누가 더 크죠? 니은이 크죠? 그 말은 에너지는 기역이 더 크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지우고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고. 자, 디귿 니은은 전자가 n이 무한대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다. 아니죠? 아까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랬죠? 그래서 1번. 자, 이렇게 해도 제가 방금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풀어도 사실 확신이 없어서 저는 성격, 특성상 이렇게 문제를 풀면 확신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항상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풀고 또 검토 한번 하고 한 번 더 해야 좀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수능을 칠 때는 그럴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수험생들도 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맞게 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시 검토해야 되나, 그러면 또 시간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항상 본인을 믿고 잘 풀 거라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자신감이 곧 기세가 되고, 그 기세가 결국 그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수능이 지나고 나면 이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 시험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험이 맞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하는 그 대학 아니면 목표하는 그 학과에 가기 위한 어떤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자신을 믿고 자신 있게 한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시험 때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약간 의심 가는 게 요 디귿이거든요. 디귿, 파장이 가장 긴 빛의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파장이 가장 길다는 것은 에너지가 작다는 의미고, 에너지가 작으려면 이 떨어지는 전이 간격이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2번에서 1번 맞고, 기역은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게 맞고, 니은은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죠. 자, 그림은 주기가 2초인 파동이 X축과 나란하게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시간 t는 0인 순간과 t가 3초인 순간의 파동의 모습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쵸, 문장도 길죠? 저는 언어를 잘 못해서 이렇게 문장이 길면 한 3번 정도 읽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고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저의 또 이 수능과 맞지 않은 점은 먼저 해석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석해야만 이 보기를 보거든요. 그게 좀 마음도 놓이고 성격상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주기가 2초인 파동. 주기가 2초란 말은 진동수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2분의 1. 그러니까 0.5Hz. 헤르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X축과 나란하게 1에서 2로 진행할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뭐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의 간격을 나타낸 건데 이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이 반복되는 이 길이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죠. 이 매질 1에서 파장은 2m가 되겠네요. 2m. 얘도 2m가 되겠죠. 얘는 1초일 때, t가 0초일 때, 얘는 t가 3초일 때를 나타낸 거죠. 그 다음 매질 2에서는 파장이 얼마 되죠? 파장이 3이 되죠. 얘도 당연히 3이겠죠. 그런데 이 지금 0초에서 3초가 지날 동안 얘가 한 칸 이동했다고 죄송합니다. 네, 그쵸. 한 칸 이동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저는 4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20문제 중에 4번까지 한번 풀어보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잡생각하지 말면서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목표했던 점수나 어떤 목표했던 그 성과를 꼭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급하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것을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